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9월 21일 시행한 기계 분야하고 요 전기 분야의 요 공통 과목인 제1과목 소방 원론에 대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관계인하고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요놈이 아닌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는요, 머리 글자 이용하시면 돼요. 소자피, 소소화, 그죠? 그래서 소라는 건 소방계획서 작성, 자는 자위 소방대의 조직, 피는 피난시설, 그 다음에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그 다음에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화는 화기 취급감독, 그는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그 업무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아닌 거, 화기 취급감독 들어가죠. 자체 소방대의 운영이 아니고 자위 소방대 조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들어가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여기 1번 소방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자위 소방대 조직하고 그다음에 소방훈련 및 요 교육 요 세 가지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만 해당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2번은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찾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리오염물은 인화점을 갖다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요 사리오염물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이 요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인화점이 낮은 놈이 디에틸 에테르가 가장 낮죠. 그 다음이 요 아세트 알데히드, 그 다음에 산화 프로필렌, 그 다음에 이항화탄소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가 마이너스 45도씨예요, 인화점이.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마이너스 38도씨, 산화 프로필렌은 마이너스 37도씨, 이항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화점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낮은 놈이 디에틸 에테르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이 산화 프로필렌은 거의 비슷해요. 마이너스 38도, 마이너스 37도. 이항화탄소가 마이너스 30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산화 프로필렌, 이놈이 바로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항화탄소도 특수인화물이죠. 그런데 산화 프로필렌이 이항화탄소보다는 인화점이 훨씬 낮은 놈이죠. 요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죠. 등유는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놈은. 그렇기 때문에 산화 프로필렌, 요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 보면은 여기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인명구조기구. 이건 방공인이죠. 머리 글자. 방공인. 그래서 요 방은 방화복이나 또는 방열복이고요. 공은 공기호흡기. 그다음에 인은 인공소생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공기안전매트. 요건 피난기구죠. 피난기구.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되는 요 인명구조기구, 꼭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하고 5층 이상 병원 있죠. 여기에는 방하고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는데 요 병원일 경우에는 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운수 시설 중에서 요 지하 역사, 그다음에 지하 상가일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각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서 요 CO2 소화 설비 있죠? 요 CO2 소화 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요 공기호흡기를 CO2 소화 설비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1대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정도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4번 가죠. 자, 물의 소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첨가제 중에서 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건물이나 임야, 산이죠. 산불 등의 그 입체면에 오랫동안 잔류하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산불 화재 있죠. 이 산불 화재는 대부분 나뭇잎이죠. 이런 나뭇잎. 이게 뭐 기둥이요. 여기 나뭇잎이 많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물을 방사하면 물은 표면 장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방사하면 물이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뭇잎에서 뚝 떨어져요. 부착되질 못하고. 이 표면 장력을 갖다가 표면 장력을 그 상쇄시키고 또 요걸 오래 여기 부착을 시키려면 요 점도 있죠. 점도를 갖다가 향상시킨 거. 요걸 바로 우리가 증점제라고 하죠. 그래서 요 건물 임야 등의 입체면에 오랫동안 요 잔류하게 하기 위해서 점도를 갖다가 높여주기 위한 그 첨가제가 바로 증점제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의 소화 능력 향상 첨가제를 보면은 부동액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동액이라는 것은 물이 0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관하기가. 그래서 요 부동액을 갖다 첨가하면 물의 어는 점을 0도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등이죠. 그래서 그 부동액이라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을 갖다 낮추는 첨가제라는 거. 그다음에 침투제, 요 체민제는 요 계면 활성제를 갖다 첨가한 건데, 요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면 표면 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깊이 침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건 심부화제에 적합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증점제 등 농축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점도를 갖다가 향상시킨 거죠. 점도 향상 첨가제. 그래서 산불화제에 적합하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5번에 가면은 가연물의 요 제거하고 관련이 없는 소화 방법. 자, 가연물에 그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여기 물품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화재가 나면 그 옆에 아직 타지 않은 것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 아니면 이런 반응기 화재에서 여기에서 화재가 나면은 연료 공급 밸브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 이게 바로 제거 소화예요. 그래서 유류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유류 공급 밸브를 차단한다, 잠근다, 즉 이게 바로 제거 소화죠. 산불 화재 시에 나무를 갖다 잘라 없앤다. 자, 여기 어떤 산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에 여기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 밑부분을 여기를 다 벌목을 해버리죠. 즉 나무를 갖다 다 베어버리면 여기만 다 연소가 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제거 소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팽창진주암으로 사용해서 진화한다.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뭐예요? 이건 질식소화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 가스 화재 시 중간 공급 밸브를 갖다가 잠그면 바로 제거 소화가 되는 거죠. 여기 피복 소화라고 했는데 피복이나 질식이나 거의 유사한 거죠. 자, 소화 원리, 냉각 소화. 가연물의 그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것은 기화열하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사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춘다는 거. 그다음에 억제소화,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촉매 소화 또는 화학적 소화했는데, 이 억제소화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죠. 제거소화, 가연성 물질을 갖다 제거하는 소화 방법인데, 산불 화재 때 벌목한다는 거. 반응기 화재에서는 그 원료 공급 밸브 폐쇄. 유전 화재일 경우 폭약으로 폭풍을 일으켜서 화염을 제거하는 거죠. 촛불 화재일 경우에 촛불을 갖다 우리가 입김으로 불어서 끄는 것도 화염을 제거하는 제거소화죠. 자, 피복소화는 가연물 주위를 공기와 차단시키는 거. 자, 희석소화는 가스나 아니면 그 가연물의 농도를 갖다가 낮추는 거죠. 저 연소 농도를 갖다가 희석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유화소화 또는 에멀전 소화라고 하는데, 요 물에 녹지 않는 요 인화성 액체 유류화자 시 물 분무를 방사하면 요 불연성의 요 유막을 갖다 형성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비수용성인 그 유류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그 유류 표면에다 이렇게 유막을 형성한다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일반적으로 열을 받으면 요 할로겐족이 분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연쇄 반응 차단하고 가장 거리가 먼 소화 약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제 소화. 요거하고 같은 말이 부촉매 소화. 이거는 물리적 소화가 아닌 화학적 소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약제라고 그랬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FC3110 요거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고, FC125도 마찬가지고, FRC13I1도 마찬가지로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인데, 요 IG541 있죠? 요거는 요 첫 번째 숫자가 질소의 함량이고, 두 번째가 아르곤, 세 번째가 CO2의 함량이죠. 그래서 요 541이라는 것은 질소가 이게 52%, 그 다음에 요 아르곤이 대략 40%, 그 다음에 요 CO2가 대략 한 요게 8%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 IG가 요게 이너젠 가스의 약자죠. 그래서 요게 불연성, 불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요 이너젠 요 가스는 전부 다 질식소화죠. 질식소화. 그래서 요 연쇄 반응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IG54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IG, 요 불연성, 불활성 기체의 요 첫 번째 숫자가 질소의 함량이라는 거, 두 번째 숫자가 아르곤의 함량, 세 번째가 이산화탄소의 함량에서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에서 질알탄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요 IG 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IG 0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아르곤이 10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G 100이 있죠. 요건 질소가 100%라는 거죠.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IG541은 했고, IG55. 자, IG55는 질소가 50%. 두 번째, 아르곤이 50%라는 거죠. 그래서 IG의 그 명명법, 요거는 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 아르곤, 세 번째가 탄산가스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CF3BR의 명칭을 올바로 나타낸 것. 자, 여러분이 할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요 세 번째 숫자에서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의 개수, 두 번째는 F, 세 번째 숫자 Cl, 염소죠. 마지막 숫자는 브롬의 개수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가 몇 개예요? 하나죠, 여기. F가 3개. Cl은 없죠. 브롬이 하나죠. 그러면 하론 1301에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402. 저기에 나온 2402. 자, C가 2개죠. F가 4개. Cl 없고 브롬이 2개라는 거죠. 그래서 C2F4BR2가 되는 거죠. 자, 1211. C가 하나, F가 2개,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라는 거죠. 근데 하론 1011 있죠. 자, 요거는 C가 하나. 자, F는 없고, 여기 Cl, 브롬이 있죠. 브롬이 하나죠. 그럼 요 가운데가, 여기가 H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요건 왜 그러냐면, 메탄이 CH4죠. 자, 여기에서 수소를 밀어내고요. 얘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Cl이 들어간 거죠. 얘를 밀어내고 Cl, 염소가 들어간 거고 얘를 밀어내고 브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CH2, ClBr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론 1011, 뭐 1211 이런 거는 다 메탄에서 유도된 물질이고 2402 이런 거는 에탄에서 유도된 물질이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불포화 섬유지나 아니면 석탄에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갖다 어떤 거냐, 어떤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느냐. 석탄이나 이런 건성류는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 대표적인 것이요 석탄, 그다음에 요 건성류, 그다음에 요 기름걸레, 요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제5류 염물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흡착열, 그거는 활성탄이나 목탄, 그다음에 미생물열, 탭이나 먼지죠. 그래서 요 자연 발화 형태의 건 4가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프로판 가스의 요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아세틸렌 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2.5에서 81% 가장 넓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소 기체죠. 수소가 4에서 75%로 두 번째예요. 시험에 좀 종종 나오는 것이 요 메탄 5에서 15%.
그다음에 요 에탄 3에서 12.5%, 요 프로판 이놈이 2.1에서 9.5%죠. 그래서 여기 프로판은 2.5에서 9.5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CO2를 방출해서 산소 농도 O2를 갖다가 몇 프로? 13%를 맞추기 위해서 CO2는 농도가 얼마가 돼야 되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 퍼센트 요건 21분의 21 마이너스 O2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CO2의 그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CO2 퍼센트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21 마이너스 13 나누기 2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요? 38.1%가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다음 11번 가죠. 자, 목재 건물하고 내화 건물 비교했을 때 목재 건물의 화재 성상으로 맞는 거. 이 나무로 된 건축물은 빨리 타고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걸 고온 단기형이라고 그래요. 목재 건물은 고온 단기형. 온도가 빨리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고 빨리 타버리죠. 그래서 고온 단기형. 그래서 내화 건물은 온도가 좀 서서히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온도도 낮죠. 목재 건물보다는 낮기 때문에 저온 장기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재 건물은 고온 단기형.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조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 내화 건물의 연소 형태는 목조 건물은 고온 단기형, 내화 건물은 저온 장기형. 최고 온도는 목조 건물이 한 1300도까지 올라가고 내화 거조 건물은 약 10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12번에 보면 여기 에테르, 그다음에 케톤, 에스테르, 그다음에 알데히드, 카르복실산, 아민 등과 같은 이게 다 수용성 용매죠. 다 사료염물이에요. 사료염물인데 이게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적합한 포소화 약재였는데 요 수용성 우염물 있죠. 여기에다가 일반 포를 갖다 방사하면 소포성, 포가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장 적합한 포소화 약재는 알코올포죠. 또는 이걸 내알코올포라고도 해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코올포 소화약제는 수용성 우염물, 알코올이라든가 산, 케톤류, 아세톤 같은 그 수용성 우염물에는 일반 포약제, 다시 말해서 담백포나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이런 일반 포를 방사하면 포가 바로 소멸, 포가 꺼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소포성, 파포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조된 포약제, 그게 바로 알코올포 소화약제라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냉각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소화 방법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거소화. 자, 제거소화라는 것은 연료 공급 밸브 차단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질식소화, 산소 공급 차단하는 거 맞죠? 자, 억제소화, 불활성 기체를 방출해서 연소범위 이하로 낮추는 소화 방법.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질식소화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억제소화는 화학적 소화 방법으로서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소화, 다른 말로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유활성기를 제거해서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 대표적인 것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죠. 다음 14번 가죠. 자, 방화벽의 요 구조 기준 중에서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화벽은 이 목조 건물인데요. 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 중간에다가 방화벽을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이는 이 지붕면으로부터 얼마?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고, 이 벽도 마찬가지로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에는 방화벽의 양쪽 끝, 이쪽하고 반대편하고 다, 그 다음에 지붕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이죠. 이 출입문은 가로, 세로, 이건 2.5m 이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의 너비하고 높이는 2.5m 이하로 한다는 거.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방화벽의 그 기준을 보면 내와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지붕면이나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방화벽에 설치하는 요 출입문의 너비 높이는 각각 2.5m 이하. 그다음에 갑종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 또는 자동 폐쇄되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블레비 현상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은 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은 요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이니까, 요 4번에 보면 탱크 주위에 화재로 인해서 요 인화성 액체가 비등하고 가스 부분의 압력이 상승돼서 탱크가 파괴되고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여기 1번 보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오버플로우 되는 현상. 요거는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 거니까 슬롭 오버죠. 프로스 오버. 그래서 이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물이 뜨거운 기름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분출하는 현상. 그래서 이 1번은 프로스 오버예요. 그래서 2번,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발생되는 오버플로우 현상. 이게 슬롭 오버죠. 그럼 탱크 바닥에 물이 비등해서 급격히 오버플로우 되는 거.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보일 오버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류 탱크하고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 보일 오버, 슬롭 오버, 프로스 오버, 블레비 현상,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화재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A급 화재는 무색으로 표시하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 여러분 A급 화재는 이건 일반 화재죠. 색 표시는 백색으로 해요.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이건 황색으로 표기하죠. 그다음에 C급 화재, 요거는 전기 화재, 색 표시는 청색으로 하죠. D급, 이건 금속 화재죠. 이건 색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 K급이 새로 신설이 된 거죠. K급은 주방 화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 표시는 없어요. 그래서 1번 A급 화재, 이건 그 감전, 전기 화재가 아닌 일반 화재, 그래서 틀렸고, 2번 B급 화재, 황색으로 표기하고 질식 소화를 통해 화재를 진압한다. 맞는 얘기죠. 이 B급 화재가 황색으로 표기하죠. 유리 화재니까. 그리고 유리 화재는 질식 소화. 또 C급 화재는 백색이 아니고 청색이죠. D급 화재, 색 표시가 없죠. 그래서 16번은 2번이 가장 옳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의 분류, 일반 화재부터 요 주방 화재까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17번 가죠. 자, 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인데 석유 제품하고 유지 등이 연소할 때 발생되는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가 뭐냐? 이게 바로 아크로레인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연소 시 발생하는 각종 가스 보면 요 일산화탄소. 요 일산화탄소는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요 결합이 돼가지고 산소 운반을 방해시켜서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거고, 피 속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는 거. 두 번째, CO2, 화재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체죠. 자체 독성은 없고 흡입 시에 질식사한다는 거. 자, SO2, 황함유물질 연소 시 발생. H2S,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함유 발생. 아크로레인,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 포스겐, 이거 독성이 가장 크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전산실이나 통신기기실, 이거 C급 화재죠. 소화약재로 가장 적합한 거. C급 화재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CO2나 그다음에 할론. 세 번째는 요 분말도 가능하죠. 그래서 C급 화재에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죠. 물론 분말도 가능은 한데 4번 할로겐 암물하고 불활성 기체가 더 적합한 거죠. 그럼 19번 가죠. 자, 화재 강도. 요놈하고 가장 관계가 없는 거. 그래서 이 화재 강도라는 것은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요. 열 축적률을 갖다 의미하는데, 열 축적률이라는 것은 열 발생률을 열 누설률로 나눈 게 바로 열 축적률이죠. 그래서 화재 강도에 영향을 받는 그 요인은요, 가연물의 비표면적, 그다음에 화재실의 요 구조, 그다음에 가연물의 발열량, 그다음에 공기의 공급량에 의해서 화재 강도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이번에 요 발화원의 온도라고 했는데, 처음에 발화 온도가 뭐 100도든 80도든 아무 의미가 없고, 가연물에 따라서 아니면 비표면적에 따라서 또는 발열량에 따라서 그 최고 온도는 달라지는 거죠. 이건 2번이 답.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물로서 적합한 거 찾는 거예요. 적합. 자, 1번에 피난 설비가 없는 건물. 이건 당연히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로 된 건물.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3번은 피난기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재가 사람이 피난할 수가 없으니까 인명피해가 많이 나죠. 자, 피난구를 갖다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이 미비되어 있다. 당연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방 원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80점 이상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소방원로는 여러분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문제하고 해설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